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경금, 경금용신법 4월과 5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4월, 2월에 4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 계절로서는 여름의 금이기 때문에 자칫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화기가 중중할 수 있다. 하지만은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의 생지이기도 하죠. 이유는 사중에 이제 무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4월에 경금 뜨겁다 생각되면은 식신제살 임수를 용신으로 보고요. 어, 뭐 신강하다라고 하면은 병화 정관 그러니까 관성을 쓰겠죠. 병화 그리고 무토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일, 사중에는 무토가 있죠. 그래서 화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뜨겁지만은 무토가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화기가 강하면 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4월인데 사유축으로 삼합을 지은다라고 하고 하면은 내가 신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화를 용신으로 보고 어,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하면 신강살강 그러니까 나도 강하고 사유축에 나도 강하고 화도 강하다라고 하면은 신강살강의 식상제살로 수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민생 을사월에 경술일주 병술시에 태어났죠. 이사주는 이렇게 인사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인사 4월의 인사술은 인호술처럼 뜨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주는 뜨겁다 보니 이제 천간에 떠 있는 글자 임수를 용신으로 보게 됩니다. 임수가 뿌리가 없어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태원적으로 봤을 때 병신월, 그러니까 태원이, 그러니까 잉태월이 신월이기 때문에 임수에 좀 뿌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용신의 글자가 약하고 이 용신이 인사, 화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약하죠. 그래서 수가 약해서 형극이 많았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사주였습니다. 이 사주는 4월에 경금이고 개축생 정사월 경자일주 정해시잖아요. 그죠? 이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천간으로 정화가 이렇게 또 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축, 수국화 이렇게 당해도 계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 관을 버리고 수를 용신으로 썼기 때문에 상관생제, 식상생제 하죠. 그래서 상관생제, 식상생제 하면은 부는 있으나 귀는 적었다라는 이유는 경금의 진신인 정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귀가 관성을 용신으로 잡았기 때문에 귀가 있겠지만은 이 사주는 귀를 버리고 관성을 버리고 식상 쪽으로 택해서 명예보다는 돈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사주는 갑신생 기사월 경호일주 무인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4월의 경금인데 4,5인 이래서 인호화국에 이렇게 사화가 있고 천간에 무토 떠서 어쨌든 이 사주는 뜨거운 사주가 되었고요.
뜨거운 사주에 용신을 찾아보면은 기토로 볼 것인가, 오중에 이렇게 떠 있는 기토로 볼 것인가, 관인상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볼 것인가 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조우적으로 봤을 때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본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흘러서 서부군에 공감이 되었고 군기, 그러니까 군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사신형이나 인사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좀 형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형을 다루는 직업 쪽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경금인데 이 사주는 사축의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떴죠. 그러다 보니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 금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를 신강에서 화를 용신으로 본다. 병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자, 이 사주는 김효생, 기사월, 경신일주, 신사시가 되죠. 이 사주 역시 4월의 경금이고 내 편으로는 4월의 경금이지만 뜨겁다라고 본 사주예요. 그래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썼다. 목화의 기운이 강했다라고 보신 사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만약에 수가 뭐 개수나 임수 이런 수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금의 편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썼겠지만은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자수나 해수나 개수나 임수 이런 글자가 하나라도 없어가지고 이 사주는 약하다, 화급금을 당했다, 사신형 내 뿌리가 형으로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사자합도 되고요. 이 사주는 약해서 신중의 임수로 식신제살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형살, 사신 형살이 있죠. 여러 번 병권을 잡았고 농상의 장이 되었다. 농상의 장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는 이모생, 을사월, 경술일주, 신사시가 되죠. 어쨌든 오술의 사술, 사오 이런 식으로 엄청 뜨겁죠. 뜨겁다. 이 사주 역시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임수가 약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태원도 보는 거죠. 그래서 태원이 그러니까 신월에 태어나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았고요. 서부군으로 흘러서 해군 총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신의 그런 그러니까 직업을 그러니까 용신의 그 물상의 직업을 선택하였죠. 그래서 해군으로 갔다. 그러니까 수국화를 해주기 위해서 해군으로 갔죠. 이사주가 뜨겁긴 하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경술이 괴강이잖아요. 경술 괴강에 경금 입장에서는 술은 쇠지가 되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사화는 생지가 되죠. 생지, 욕지, 그리고 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이 신금이 지지로 내려갈 때에는 유금이 되죠. 그렇죠. 유금이 된다. 사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생지하고 왕지에 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 생왕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생지하고 왕지가 합의되는 시기에 내가 그러니까 그 왕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운성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서부군으로 갈 때
그러니까 노광의 계절로 갈 때 해군 총장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 임오생 을사월 경술일주 임오시죠. 그러니까 임오시다. 지지는 온통 다 이렇게 화토죠. 화토. 뜨겁다. 천간에 있는 이 임수 뿌리가 없지만은 잡을 수밖에 없다. 태원이 병, 그러니까 신월에 이제 잉태월이 돼서 이 신금 잉태하는 그 월에 그 계절의 그런 기운을 좀 받는다. 총장에 오른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무진생 정사월 경신일주 신사시죠. 지지에 사화 천간으로는 이렇게 정화가 떴기 때문에 이 사주도 역시 신중의 임수, 진중의 계수, 수를 쓰게 됩니다. 이 식상이 용신인 이 사주인데 병인년에 부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화기가 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식상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토를 쓰던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화의 기운에서 화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극을 받고 있을 때 이 화기가 더 관살이 왕해지는 시기에 나에게는 형액이 오는 거죠. 또한 이런 그 역마와 그리고 화의 글자가 또 강하면 보통 이제 운전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한 이 인목이 와서 인사신 사명을 하다 보면은 역마의 형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화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기가 더 불꽃이 튀기면서 나에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요. 5월의 경금은 4월보다는 더 뜨겁죠. 임수개수를 봐야 된다. 임수개수 없으면은 비겁이라도 써야 된다. 수가 없으면은 마지막에는 오중에 있는 기토라도 용신을 써야 된다. 무기토로 살인상생을 하던가 또는 운이 서부군으로 흘러야 된다. 정해생, 병오월, 경술일주, 이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오술에 병정화가 떴죠. 무척 뜨겁습니다. 이 해중에서 이렇게 투관한 임수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초년에는 그러니까 용신이 이렇게 늦게 있다 보니까 늦게 이제 발복을 해요. 그래서 용신의 글자가 이렇게 연월일시 중에 늦게 있잖아요. 시에 있다 보니까 늦게 발복한다. 초년고생 나중에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고요. 다음 사주는 김이생 경호일주 경호월에 경술일주 이모시죠. 그러면은 어쨌든 오미 오술 이렇게 온통 뜨겁습니다. 이 사주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토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주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용신이 조금 더 건강한 용신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아예 없죠. 임수보다는 기토가 화생토, 토생금 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기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천간으로 떠 있는 기토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임수를 보았을 거예요. 네. 이 사주는 천간으로 오중에 기토가 떴기 때문에 기토를 용신으로 썼다. 화가 많아 기토 용신이고 수는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쓸 수가 없었고 오중에 그 기토가 투생금을 한다라고 보았고요. 태원이 한 칸 뒤에니까 신금 오 다음에는 오미 신유 유가 되죠. 그래서 신유월에 잉태가 된 잉태월이 되었고요. 역시 이사주 역시 초년에 형익이 많고 서부군에 대북격을 이루고 장수한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용신이 어쨌든 이 기토가 이제 그러니까 기토를 쓰더라도 기토 자체가 그러니까 촉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주도 역시 기토가 용신이지만 천간으로 수의 운이 와야 기토가 촉촉한 토가 돼서 투생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부운이 당연히 좋다. 이사주 같은 경우는 경신생 이모월 경인일주 이모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호의 화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이사주는 역시 임수를 용신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주는 그러니까 5에 이렇게 병화가 떴죠. 그러니까 관사론잡인 된 사주가 되겠고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은 밑으로 내리면 인목이기 때문에 인호 뭐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의 기운이 편관 이렇게 떠 있으니까 식신임수로 제사라는 운이 좋다. 한림 출신으로 양강의 총독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사주 신유생 갑오월 경술일주 경술일주 경진신데요. 5월 오술에 인목 떴으니까 인목 내려오면은 인처럼 역할을 해줘서 이 인호술 삼합처럼 보죠. 그래서 이사주 역시 이렇게 있어서 뜨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가 만약에 수에 관련돼 있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금수편이 강해서 화를 용신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수가 1점 수기가 없어서 이사주는 금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신으로는 금수를 용신을 썼고 경술 개강이죠. 경진 개강, 경술 개강이니까 경술 개강격은 신강함을 좋아하고 형충을 좀 꺼린다. 서부군에 발전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 정묘생 병오월 경오일주 기묘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통 다 이렇게 목화죠, 목화. 그러니까 오중에 있는 이렇게 기토를 쓴다. 기토 역시 마찬가지로 촉촉한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있어야 습토생금, 조토불생금이죠. 서부근에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이제 이모생 병오월 경인일주 경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임수 빼고요. 관사론잡이죠. 그래서 이사주 역시 임수로서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5월에 경금일주가 이렇게 화기가 중중하면 임수를 일선으로 잡는다. 임수가 없으면 이렇게 계수라도 본다. 계유생, 모월, 경인일주, 정축시죠. 그러면은 인호에 이렇게 정화 뜨고 무토 뜨고 그랬더니 이 계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무토는 병이 되죠. 엄청난 병이 됩니다.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병이다. 그러면은
토생금, 금생수 해주는 금의 운이 좋겠고, 목의 운은 그러니까 목국토도 해주지만은 목생화도 해주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목은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확실한 거는 금이 좋다. 천간으로 금수가 좋다. 이번 사주는 기해생, 경호일주, 경호, 그리고 갑신시죠.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또 있죠. 월에 경호일주, 경호일주, 경호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주 역시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월지 두 개는 세 개처럼 본다. 두 개는 월지 편, 두 개는 병이다. 수국하지라 하지만은 어쨌든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목생화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 이 수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하면 해수는 기름처럼 보기도 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역시. 그래서 모친이 그러니까 후처다. 이 사주에 이제 기토를 그러니까 오중 월지에서 떠 있는 기토를 그러니까 정인이죠. 그러니까 기토가 정인이다 보니까 인성,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이 월지에서도 떴고 일지에서도 오중에 기토 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월지에 있는 오중 기토는 어머니인데 큰어머니, 일지에 떠 있는 요 오중 기토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투처가 되고 이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가 또 욕지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욕에 욕지 어머니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경호 욕지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해년까지 그냥 노총각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좀 살아야 간목이든 을목이든 좀 살아야 재성이 내 자리로 들어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목이 내 자리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중 간목으로 오해합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수가 먼저 한번 갔다가 두 번째로 나한테 오겠죠. 그런 좀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을 배우자 성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해중의 간목을 아버지로 볼 수도 있죠. 재성이니까 아버지로 볼 수 있다. 이 사주는 좀 을목이든 간목이 그러니까 운에서 좀 합쳐서 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월과 5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뜨거운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뜨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뜨겁다 싶으면 임수,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잡게 되고 5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임수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오중에 있는 기토도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의 경금, 4월의 경금은 생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기가 중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중에 있는 무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용신을 쓰는 데 있어서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부 쪽으로 가는 거고 관을 쓴다라고 하면은 귀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월과 5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